자, 시간입니다. 특검 연장이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뭐가 문제인지 한때는 청와대에 계셨죠. 민정수석에서 그 유명한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내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홍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특검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안 되고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짚어 사라질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예. 난리가 났을 때. 정례 문건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에 계셨고 민정수석실에 계셨고 그 사건으로 이제 잘렸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전에 이미 7달 전에 잘렸고 네. 잘리고 난 뒤에 네. 다도 연결돼 가지고 세월호 참사 날 잘렸죠. 그러셨군요. 자, 그걸 알아보다가 잘리신 거죠, 참. 그렇죠? 알아봤고 네. 정윤회 문건에 그걸 보고를 했는데 네. 그 문건이 제가 잘린 거 네. 예, 알아보다가 찍혀서. 그러니까요. 네.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을 사실은 알아보다가 잘린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훨씬 전 잘리시거든요. 예. 예,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리고 그 얘기도 좀 더 하겠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억이 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인방. 네.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네. 여기가 핵심인데 네. 이거 수사가 어렵다.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하셨고 실제 영장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네. 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수사가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석 달 전부터 날리시면 뭡니까?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 그 안에 동정을 보니까 이제 제 사건으로 예. 3인방은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겠고 예. 대신에 전면에 나선 게 우병우 대통령 공직사회 장악을 한 거죠. 저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허브 역할을.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본인은 그냥 전달만 가교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가교 역할만 하려면 뭐 구급 여비서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교 역할이 아니라 정보가 거기 다 모여서 거기서 실제로 통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혹은 3인방의 뜻을. 대통령 혹은 3인방에. 예. 그 3인방 관련해서 그 지금 정호성 비서관만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자유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이 전체 게이트에 아무런 역할도 안 했을까요? 하하하하. 예. 정우성보다 더 심하죠. 그죠? 네.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조사했었던 분으로 이 나머지 두 분의 어떤 기여도나 이 게이트에 또는 뭐 기여했던 카테고리가요? 네. 분야가 정우성의 역할은 메시지 담당이니까 네.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네. 건설이라든가 예. 또 뭐 대수비 예. 혹은 뭐 국무회의 이럴 때 그 대통령 말씀 자료 예. 혹은 각 부처에 내려가는 뭐 지시사항 이런 거 포멀한 걸 했고요. 네. 그게 이제 하필이면 태블릿이 나오는 바람에 엮여가지고 지금. 그거는 저 예. 핸드폰, 휴대폰이 예. 쭉 나와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지 된 못했고. 거죠. 예. 예. 빼박캔트로 그렇게 된 거고. 예. 근데 그건 오히려 공식적인 업무에 가까웠고. 그렇죠. 그럼 비공식적인 업무에 가까운 것들을 나머지 두 분이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요. 뭐 인사 개입, 인사 개입. 뭐 어쨌든 뭐 상상할 수 있는. 저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인사 개입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간간히 언론 보도에 있었어요. 뭐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뭐 네. 군 인사 얘기도 조금씩 나오기도 했고 그런 인사에 둘 중에 누가 개입을 한 거죠? 권력기관 인사는 안봉근 쪽에서 주로 했고. 권력기관은 예. 예.
나머지는 이제만 권력 기관이 아닌 인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뭐 많죠. 공공기관, 단체, 금융기관, 뭐 공기업, 네. 뭐 많죠. 기업 관련들이요. 예. 그러면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군이나 경찰은 남봉군, 그다음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만 이런 식으로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공식 업무이니까 공식 업무를 했다고 말하면 빠져나갈 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시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예. 저 본관의 의중을 전달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인사위원회에서 꼭 뭐 강요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뭐 어제 뉴스에 나왔던 마사회장 뭐 이런 것도 마사회장. 다 하는 거니까요. 마사회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 그 황교안 대행도 마사회장부터 유명한? 아마도 뭐 저 정유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정유라 씨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특혜를 줄 것도 없는데 왜 황교안 대행이 마사회장부터 그리고 그때 또 뭐 마사회장이 공석이 되니까 했던 걸로 보여지고 현명관 씨는 정유라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현명관 씨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유라 씨를 지원한다든가 보니까 이제 충성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예요. 보니까. 네, 어저께 보도가 됐죠. 예. 현명관 마사회장이 당시에 전 회장입니다. 이재만 씨에게 손편지로 그것도 얼마나 정성을 담는 애틋한 편지입니까? 손편지로 충성 맹세도 하고 그리고 또 인사청탁도 하고 인사를 이 사람한테 청탁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분은. 뭐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예. 사실 현명관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예. 한번 저 리젝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덮었는데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보통은 이렇게 리젝트를 하면 안 올라오는데 네. 아, 꼭 해야 되는 사람인 거군요. 네네.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리젝트를 한 그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다 하자가 보완이 됐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보완될 수 있는 하자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보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 상당히 개인적인 거고 도덕적인 게 결부됐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예, 결격 사유가 분명했는데 그건 이제 다 보완했다고 올라왔어요. 예. 개인적인 결격 사유를 어떻게 보완하죠? 그거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회개하셨나? 종교기관에 아니요, 가서? 그게 저 서류에 딱 나타나게 보완이 됐습니다. 아, 서류상으로는 보완이 되도록. 예. 회개도 하셨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인사에 주로 개입했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들은 인사 문제로 사실은 특검 조사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한 거죠, 제대로. 그렇죠. 그리고 증거가 정호성처럼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 특별수사본부라고 뭐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한 게 예. 이재만하고 아니 정호성하고 안종범 예.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예. 그게 제 기억으로는 10월 29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아니 이재만 안봉근은 왜 안 가지? 근데 11월 9일 날 갔어요.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특검 전에 특수본. 예. 중앙지검. 검찰의 네. 특수본에서. 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털어야 되는데. 11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집에 갔죠. 11일 지난 다음에. 네.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말씀 저도 기억나는데 아니 지금 3인방 중에 오히려 나머지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압수수색부터 해야 되는데 열흘이나 시간을 주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네, 동시에. 정호성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속이 됐어요. 예. 그거 보고 룰루랄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혹시 그럼 우리 집도 압수수색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이 문제될 게 뭐냐? 예. 사사치 뒤졌겠죠. 그러면은 당시 특수본에서 의도적으로 열흘간 이 이재만 안봉근의 압수수색을 미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라기보다는 네. 뭐 정광석화처럼 뭐 거침없이 수사를 했다고 예. 저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당시 안종범은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안종범 안 할 수가 없고 또 안종범과 관련해서 정호성 얘기가 계속 심심찮게 나왔어요. 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들만 이렇게 한 거죠.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압수색을 한 게 아니고 딱딱딱 보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안 할 수 없는 것만 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수사를. 그때 당시 이제 우병우 라인이 살아 있어서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언론보다 2, 3일 뒤쳐져서 언론이 가르쳐준 대로 언론보다 2, 3일 뒤쳐져서. 그렇게 수사를 한 겁니다. 네. 안봉원 이재만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 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수사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보고 왜 안 하지? 네. 왜 안 했을까요? 그때 라인이 살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도 살아 있었죠. 라인도 살아 있고 대통령도 살아 있었고. 10월 29일, 11월 9일 그렇죠. 살아 있었죠. 네. 예. 검찰을 지휘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입증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해야 할 걸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는이라고는 너무 나간 거고 예.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본인이 완전한 무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대법원 소속 현직 피고인입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선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3인방의 관계. 우병우 민정수석 자신은 최순실도 모르고 자신은 그냥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고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밑에서 뭐가 밝혀지면 위로 전달하고 그럼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 3인방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최순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3인방과 우병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시기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뽑혀가지고 나갔죠. 예. 왜냐하면 뽑혀서 나갔다는 것은 뽑아져서 뿌리가 예. 밖으로 들려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검증, 감찰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을 심을 내도 저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많았고. 태클을 거시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서 예. 뭐 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또 제가 계속 감찰을 하면서 3인방하고 이렇게 대립관계 있었어요? 그렇죠. 아. 예, 보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뽑았어요. 뽑았다 예. 뿌리를. 예. 그리고 이제 우병우가 저 다음으로 왔는데 예. 이제 완전한 협조자죠. 협조자. 예, 협조자로서 그 동안에 못했던 것들 예. 좀 자세히 보시면 예.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 각종 사업이라든가 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 사건 보시면요. 어허. 예, 2014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왔으면 예. 저는 광분했겠죠. 그 안에서.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수사되는 거 보면은 저가 뽑히고 한참 있다가 돈 얘기가 나옵니다. 14년 중하순부터.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5년 단임제 하에서 예.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저를 빨리 뽑아내고 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네. 그쪽에서 보기에 제대로 된 사람. 네네.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안봉근, 이재만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뒤로 숨어야 됐습니다. 그 공간을 우병우가 나서서. 그러면 사실상 3인방의 임무를 상당 정도 흡수해서 대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4인방으로 됐죠. 4인방. 실제로 그 안에서는 4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그래요? 네. 3인방이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이 들어오면서 4인방이 되었다? 처음에는 뭐 3+1 그러다가 3+1으로 부르다가 좀 지나니까 4인방이다. 4인방이다. 예, 그렇게 얘기가. 그럼 3인방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10년 이상씩 네.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이너서클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너서클로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청와대 내부에서 보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면 3인방이 받아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역할이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나설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축소되고. 네.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3인방은 절대적으로 최순실 씨하고 연결되어 있고 3인방은 그리고 정윤회 씨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랜 세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도움을 줬던 3인방인데 네. 이 3인방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최순실 씨와의 거리도 가까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9월 20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사실은 최순실 물꼬를 텄는데 예. 그때 질의 중에 하나가 예. 우병우, 예. 멀리는 윤전추 예. 또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예. 청와대에 들어왔다. 예. 총리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한마디를 하셨어요. 한마디를. 네. 예. 더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걸 좀 왜냐하면-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병우가 예. 그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예, 예. 처음 거론된 게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죠. 예, 7월 달이었죠. 예. 그때 그 진경준하고 예, 예. 그 강남 땅. 예. 그 이후에 코너링 나오고 정강 나오고 뭐 나오고. 예. 처음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처럼 시작됐어요, 이야기가. 예. 근데 통상 그 중에 한 두 가지 나오면은 공직자는 그냥 잘리죠. 나가요. 그렇죠. 잘리죠. 예. 근데 뭐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뭐 이래라 그랬던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가 왜 이렇게 보호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의아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저 TV조선에서 예. K 미르재단이 약간 나왔습니다. 조금 예, 나왔죠. 예, 좀 나왔죠. 예. 이게 이제 두 개가 별개로 보였죠, 예, 처음에는. 보였죠. 예. 그리고 그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 예. 또 청와대에 의한 조선일보 예, 공격. 이석수에 대한 공격으로 예. 이게 좀 전열이 흩어지고 했는데 예. 이제 그걸 두 개를 한 물줄기로 예. 이건 한 물줄기예요. 그게 이제 예. 최순실에 의해서 한문줄기가 되기 시작했죠. 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눈치를 못 챘죠, 잘. 아유 눈치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음.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끝까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사정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부터 듣고 싶은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골프장에서 같이 라운딩을 했다. 예. 어. 그 의원님이 아시는 거 좀 알. 의원님이 아시는 거요. 의원님이 아시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아직 현직 피고인이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저 헬스클럽에서 같이 수영을 했다. 뭐 같은 개원이다. 예. 뭐 옛날에 더 나아가지고 구국봉사대에서 같이 같이 있었다. 뭐 그런 걸 근거로 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논평하시면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논평을 하자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 절대적으로 안다고 보시는 거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예. 더군다나 3인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 녀석들 안으로 아니 이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이렇게 벌써 지나갔을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 특검 연장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툭 뛰어가지고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일부라고 치고요. 오늘은 저희가 아예 그 서문 정도 쓰다가 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뭐 어쨌든 특검 연장이요. 예. 이건 뭐 저 검사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는 연장 안 해줄 도리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독자적인 지휘의 수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예. 연장 여부도 특검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때는 야 그거 좀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승인 거부를 하는 건데 예. 지금 수사가 100 중에 예. 아무리 넉넉하게 봐줘도 30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이거는 승인이 되는 당연히 겁니다.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돼 왔고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거부 사유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부해버리고 끝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러고 저러고 해서 거부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지. 이게 직권상정의 기회가 또 남아 있나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회기가 3월 2일 예. 본회의가 예.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회의를 따로 잡아야 되는데 예. 그 의사 일정 합의가 안 저는 됐다. 안 될 거로 그럼 보입니다. 3월 2일이 하루 남은 겁니다. 마지막. 아 기회가. 근데 2월 28일 날 끝나잖아요.
그 죽은 다음에 심폐소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게 이제 부칙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 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예. 그 어저께 우리 누구야 박범계 간사가 한 얘기에 의하면 예. 박영수 특검이 잦은 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정지가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맛배기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다음에 오시기로 하고 조홍천 의원 또 모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공식 업무이니까 공식 업무를 했다고 말하면 빠져나갈 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시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예. 저 본관의 의중을 전달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인사위원회에서 꼭 뭐 강요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뭐 어제 뉴스에 나왔던 마사회장 뭐 이런 것도 마사회장. 다 하는 거니까요. 마사회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 그 황교안 대행도 마사회장부터 유명한? 암만해도 뭐 저 정유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정유라 씨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특혜를 줄 것도 없는데 왜 황교안 대행이 마사회장부터 그리고 그때 또 뭐 마사회장이 공석이 되니까 했던 걸로 보여지고 현명관 씨는 정유라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현명관 씨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유라 씨를 지원한다든가 보니까 이제 충성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예요. 보니까. 네, 어저께 보도가 됐죠. 예. 현명관 마사회장이 당시에 전 회장입니다. 이재만 씨에게 손편지로 그것도 얼마나 정성을 담는 애틋한 편지입니까? 손편지로 충성 맹세도 하고 그리고 또 인사청탁도 하고 인사를 이 사람한테 청탁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분은. 뭐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예. 사실 현명관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예. 한번 리젝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덮었는데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보통은 이렇게 리젝트를 하면 안 올라오는데 네. 아, 꼭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이제 최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각이 됐는데 네.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인방. 네.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네. 여기가 핵심인데 네. 이거 수사가 어렵다.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하셨고 실제 영장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네. 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수사가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석 달 전부터 날리시고 뭡니다.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 그 안에 동정을 보니까 이제 제 사건으로 예. 3인방은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겠고 예. 예. 대신에 전면에 나선 게 우병우 공직사회 장악을 한 거죠. 저는 허브 역할을 한 거죠. 허브 역할을.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본인은 그냥 전달만 가교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가교 역할만 하려면 뭐 네. 9급 여비서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교 역할이 아니라 정보가 거기 다 모여서 거기서 실제로 통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혹은 3인방의 뜻을 대통령 혹은 3인방에. 예. 그 3인방 관련해서 그 지금 정호성 비서관만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자유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이 전체 게이트에 아무런 역할도 안 했을까요? 하하하하. 예. 정우성보다 더 심하죠. 그죠? 네.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조사했었던 분으로 자, 접전입니다. 특검 연장이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뭐가 문제인지 한때는 청와대에 계셨죠. 예. 민정수석에서 그 유명한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내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홍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특검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안 되고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떤 분들이 제대로 짚어질
사라질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예. 난리가 났을 때. 정례 문건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에 계셨고 민정수석실에 계셨고 그 사건으로 이제 잘렸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전에 이미 7달 전에 잘렸고 예. 잘리고 난 게 그날 네. 다도 연결돼가지고 세월호 참사 날 잘렸죠. 그러셨군요. 자, 그걸 알아보다가 잘리신 거죠, 참. 그렇죠? 알아봤고 예. 정윤회 그걸 문건에 보고를 했는데 예. 그 문건이 제가 잘린 거 예. 알아보다가 찍혀서 그러니까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을 사실은 알아보다가 잘린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훨씬 더 잘리시거든요. 예.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리고 그 얘기도 좀 더 하겠지만 특히 이 나머지 두 분의 어떤 기여도나 이 게이트에 또는 뭐 기여했던 카테고리가요. 예. 분야가 정호성의 역할은 메시지 담당이니까 네.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예. 소리라든가 예. 또 뭐 대수비 예. 혹은 뭐 국무회의 이럴 때 그 대통령 말씀 자료 예. 혹은 각 부처에 내려가는 뭐 지시사항 이런 거 포멀한 걸 했고요. 네. 그게 이제 하필이면 태블릿이 나오는 바람에 엮여가지고 지금. 그거는 저 예. 핸드폰, 휴대폰이 예. 쭉 나와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지 그렇게 된 못했고. 거죠. 예. 빼박캔트로 그렇게 된 거고. 예. 근데 그건 오히려 공식적인 업무에 가까웠고. 그렇죠. 그럼 비공식적인 업무에 가까운 것들을 나머지 두 분이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요. 뭐 인사 개입, 인사 개입. 뭐 어쨌든 뭐 상상할 수 있는 저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인사 개입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간간히 언론 보도에 있었어요. 뭐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뭐 네, 군 인사 얘기도 조금씩 나오기도 했고 그런 인사에 둘 중에 누가 개입을 한 거죠? 권력기관 인사는 안봉근 쪽에서 주로 했고 권력기관은 예. 예. 나머지는 이제만 권력기관이 아닌 인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뭐 많죠. 공공기관, 단체, 금융기관, 뭐 공기업, 예. 뭐 많죠. 기업 관련들이요. 예. 그러면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군이나 경찰은 안봉근, 그다음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만요. 네네.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그러니까 제가 리젝트를 한 그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다 하자가 보완이 됐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보완될 수 있는 하자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보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 상당히 개인적인 거고 도덕적인 게 결부됐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예. 결격 사유가 분명했는데 그걸 이제 다 보완했다고 올라왔어요. 예. 개인적인 결격 사유를 어떻게 보완하죠? 그거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회개하셨나? 종교기관에 아니요, 그게 저 예. 서류에 딱 나타나게 보완이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네. 보완이 되도록 예. 회개도 하셨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인사에 주로 개입했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들은 인사 문제로 사실은 특검 조사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한 거죠 제대로. 그렇죠. 그리고 증거가 정호성처럼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 특별수사본부라고 뭐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한 게 예. 이재만하고 정호성하고 안종범 예.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예. 그게 제 기억으로는 10월 29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재만 안봉근은 왜 안 가지? 근데 11월 9일 날 갔어요.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특검 전에 특수본. 예. 중앙지검. 검찰의 네. 특수본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털어야 되는데. 11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집에 갔죠. 11일 지난 다음에. 네.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말씀 저도 기억나는데 아니 지금 3인방 중에